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22일 예비후보 공식 등록을 앞두고 저마다 기장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장군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정치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모에는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신청하며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쌓은 정책 기획력과 예산 확보 역량을 내세우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기장 교통 혁신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만들어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잡고 기장군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최대의 조건을 갖춘 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 기장군수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4명의 출마 예정자가 치열한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한선 전 53사 단장은 34년간의 군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강한 추진력을 내세웁니다. 동부산 발전 연구원 설립을 통한 현안 해결은 물론 신항촌 해안도로 개설과 기장시장 현대화 등 굵직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10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장군수가 된다면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군수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육군 소장 출신으로서 기장군의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4년간의 시의정 활동을 거치며 지역 발전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온 강점을 내세웁니다. 3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기장군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유치와 농어업 6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과 시, 의회와 기업 운영의 경험을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장군 예산을 1조 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정관선 다음은 기장선입니다. 자강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임진규 전 정책실장은 중앙 정치 무대의 실무 경험을 고향 발전에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내 13개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앙 무대에서 배운 걸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문동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숙박하시고 기장에 잠시 놀러 왔다가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체류형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확보하고 싶고요.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은 기장의 미래 40년을 첨단 산업과 일자리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도시 완성을 비롯해 읍면 권역별로 맞춤형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이제 인구 50만 시대, 1000만 관광 도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그다음에 에너지, 첨단 산업, 관광을 연결해서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 정명씨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출마 예정자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원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 발전에 필요한 비전을 반듯하게 세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망 확충, 또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기장의 변화, 기장의 발전을 꾀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부터 첨단 산업 유치까지 저마다 기장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 각 당의 주도권 경쟁 속에 한층 셈법이 복잡해진 기장군수 선거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 세계 요트인들의 축제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가 국내 최초로 통영에 기항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극한의 레이스인 만큼 통영시는 오는 22일까지 다채로운 해양 문화 축제를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먼저 클리퍼 요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는 1996년 시작된 세계 최장거리 무동력 레이스입니다. 전문 항해사와 일반인이 팀을 이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극한의 도전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시즌에는 경남도와 통영시가 국내 최초로 기항지를 유치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에는 26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선수단과 30m에 이르는 대형 요트 10척이 차례로 입항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기항지 인근 도난 관광지에서는 기항지 축제인 포트위크가 열려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와 해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네, 통영 도남 관광지 일대가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띨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2일까지를 포트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미식축제 포트테이블이 눈길을 끄는데요. 강대호 셰프가 개발한 통영 굴요리를 비롯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로컬 음식과 글로벌 미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21일에는 재즈 공연과 함께 대규모 축하 불꽃쇼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이번 레이스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인 통영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항로의 공식 출항식이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네,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통영시가 거둘 경제적인 기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통영이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산업 쇼케이스를 통해 국제 해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2026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 선수단이 용호도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거나 한산도 재승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소개됩니다. 통영의 역사와 생태 가치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통영이 세계적인 해양 레저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현직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본선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 시장의 컷오프를 주장하며 진통이 있었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장동혁 대표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경선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지사와 관련해 풍부한 행정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공관위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장에는 김두겸 시장을, 강원도지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 결정에 대해 도민과 당 공관위에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성공한 도정을 기반으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가 17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남 대전환을 내세우며 서부 경남 KTX 조기 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경남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과거로의 회귀냐 미래로의 전진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경남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단수 공천을 받은 박완수 지사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경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잘해 나갈 수 있는지, 누가 더 이번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가적인 대전환과 함께 경남 대전환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기초단체장 2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17일 거제시장 후보로 변광용 현 시장을, 통영시장 후보로 강석주 전 통영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앞서 창원시장과 진주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사천시장, 함양군수, 남해군수 선거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특 특별법을 심사하면서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안건에서 제외해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전북과 강원, 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은 상정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지역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마저 민주당이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의 입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상정과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2026년을 생명 존중 원년으로 선포하며 전방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에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7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핵심 전략으로 연결과 예방, 보호를 제시하고 80개 읍명동에 생명이음 생활권을 구축해 고립을 막고 경제적 위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자살 유족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응급대응센터를 확대해 위기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7.2%에 이르는 등 자살의 주요 원인을 꼽히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6년을 생명 존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살 관련 정책을 더 견고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내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공사 현장 토양을 조사한 결과 석유의 총 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3배, 비소와 아연은 각각 1.3배와 2.4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바닷가 공유 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곳으로 부산세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오염 범위와 유해 물질량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 1,100억 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지만 오염토 정화 작업 결과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창원 NC파크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 행사를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청사와 창원 NC파크의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식 SNS를 통해 온라인 추모 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1주기인 오는 29일에는 창원 NC파크 화합의 탑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식이 열리며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추모 공간이 운영돼 누구나 헌화와 묵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가족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행사를 진행하고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을 틈탄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17일 무자료 거래와 면세유 부정 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와 위조 또는 변조된 판매 실적을 통한 면세유 부정 공급 등입니다. 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와 함정을 동원하는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 2분기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 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2분기 모집에서 총 400세대를 선정해 4월 15일 발표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유아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지역 유치원 60곳에 안심 실내놀이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청은 공립 10곳과 사립 50곳을 선정해 각 유치원 여건에 맞춰 활발한 신체놀이, 예술문화체험, 그리고 정서 안정을 돕는 독서 공간 등 맞춤형 실내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108개 유치원의 환경 개선을 마친 교육청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남 함안군 말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인 아라별이 1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된 아라별은 지상 2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카페와 마을상점,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거점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함안군은 아라별이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통과 지역 경제를 잇는 지속 가능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 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거창군은 국립창원대학교 거창 캠퍼스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생애 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